1은 또 태스크 2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약간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 태스크 2를 먼저 마감을 하는 게 맞고요. 태스크 2를 결론을 못 쓰고 남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15분 남았습니다. 이거 많이 들었어요. 나는 결론을 못 썼어. 그러면 태스크 2의 결론을 써야 될까요? 태스크 1을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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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국인 친구 아니죠? 맞아요. 중국인 친구 리딩 미팅 하는 친구라. 태스크 2가 결론이 안 됐어요. 15분이 앞에 선생님이 15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태스크 결론을 못 썼어 내가. 나 태스크 1은 한 개도 안 썼잖아요. 그러면 1번 안 태스크 2의 결론을 마감한다. 그다음에 2번 안 태스크 1을 한다. 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태스크 2를 마감하는 게 맞아요. 태스크 2가 마감이 안 되면 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시간 동안의 시간을 그들의 말로는 40분, 20분 할당해서 쓰라고 하지만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totally up to you. 여러분이 원하실 때 써도 돼요. 이거를 막 1시간 쓰고 이걸 안 써도 되고 이거 50분 쓰고 이거 10분 써도 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덩어리가 큰 게 태스크 2니까 덩어리 큰 걸 먼저 잡는 게 맞다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온 에세이는 6점 이상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를 어쨌든 6점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무조건 결론을 내서 완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태스크 1, 2가 시간 내에 2편 완성이 돼야 이 사람이 적어도 400자를 1시간 동안 쓸 수 있다는 플루런시가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2편이 완성돼야 6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될 거예요. 2편이 무조건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한 35분, 40분, 얘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마감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감 있게 써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컴퓨터 시험도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 페이퍼로 쓰다가 틀리면 다 지우잖아요. 그렇게 한 번 지우면 이걸로 평생 업으로 먹고 사는 저도 이거 캐치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전력질해야 돼. 뭐 생각해보시 여력이 없게 써야 돼요.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게 쉽다. 편집이 되게 쉬워서 만약에 나는 생각이 많고 바꾸는 스타일이다. 내가 페이퍼 써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컴퓨터 시험을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컴퓨터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상단 바에 시간이 얼마 떴다는 게 계속 보이거든요. 60분 남았습니다. 50분 남았다 계속 뜨고 한 10분 남으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빨리 써 제끼라고. 그런 뭔가 시간 배분, 그다음에 글자 수 몇 개 썼는지 이런 거 도움되고 나는 글자가 너무 느려요 하시는 분들도 타이핑은 괜찮다. 그럼 나쁘지 않아요. 컴퓨터 옵션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컴퓨터 갖고 와서 해보세요. 둘 다 보고 비교해보면 되지. 그래서 결정하실 때 그것도 옵션에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태스크 2가 기본적으로 우리 쓸 때 디스커션 에세이에 인트로, 바디, 1, 2, 결론 이렇게 썼잖아요. 맞죠? 자, 얘도 어떻게 쓸 거냐면 원칙적으로는 인트로에 바디에 결론을 쓰는데 제가 지금 아침부터 와닿은 얘기가 뭐였냐면 결론이 없는 에세이는 6점 이상을 받기가 힘들다 그랬죠? 얘를 땡겨서 여기 먼저 쓸 거예요. 그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2개 있어요. 내가 글을 쭉 쓰다가 바디에서 한두 줄을 못 써서 냈어요. 맨 마지막에 2줄. 그만! 이거 걷어가 버렸어요. 내가 이 뒤에 2줄 더 써야 되는데 2줄 못 썼어요. 내가 만약에 결론부터 썼다면 바디 2줄이 빠진 거죠. 뭔가 근거를 들다가 근거를 하나 더 못 든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냥 글자 수 부족이에요. 그럼 글자 수 부족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인트로를 쓰고 바디를 쓰다가 결론 2줄. 여기서 중요한 결론 2줄을 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에세이 마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6점이 나오지가 않겠죠. 태스크 1을 하나도 안 써도 1점밖에 안 까요. 나에게 타격이 있지 않지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7점, 8점 이렇게 높은 점수를 원하신다면 여기서 1점이 굉장히 크죠. 여기서 1점이 엄청나게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태스크 2에서 내 점수를 깎아먹지 않는 정도로 만들고 태스크 1에서 얘에게 누가 되지 않게 만드는 거. 꼭 써야 될 내용만 써서 맞추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연습을 해볼 건데 태스크 1 어떻게 쓴다고요? 인트로를 쓰고 결론을 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바디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에세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문제 올린 거 보면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라인 그래프라고 말해요. 라인 그래프. 우리나라 말로 치면 꺾은 그래프죠. 꺾은 그래프 언제 사용해요? 꺾은 선 그래프 언제 쓰죠? 언제 흔히 볼 수 있죠? 꺾은 선 그래프?
그죠? 여기 주가 볼 때 나오잖아요. 완전 올라갔다 완전 망했다. 이거 할 때 나오잖아요. 이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왜 그러냐면 라인 그래프의 특징은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그거의 중간폭을 보여주는데 최적화되어져 있는 아이예요. 이거가 최적화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보여줄 거냐면 시간에 따른 라인 그래프 그러면 시간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라인 그래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의 추이. X축에는 시간이 있고 Y축에는 보통 변화의 레이트가 있겠죠. 내가 지금 쓰는 에세이에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반드시 유념하세요, 여러분. 보통 그냥 숫자 쓰거든요. 마음대로 A는 뭐고 B는 이렇게 버릇처럼 쓰시는데 내가 영문을 만들 때는 내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어야 그 문장을 쓰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321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1단계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첫 번째 인트로덕션 쓰기로 했어요. 인트로덕션은 뭘 쓰냐면 문제 보면 여러분 The chart below show the changes in ownership of electronic appliance and amount of time spent doing housework in household in one country between 1920 and 1915. 요거 있죠? 얘를 패러프라이징해서 그대로 얹을 거예요. 자, 종이 하나 꺼내볼까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문장 있죠? 문제 쓰여져 있는 요 문장. 첫 번째, 이 그래프는 무엇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 우리 에세이 노트에 쓰기 전에 연습장에 한번 써보세요. 패러프라이징이 되는지 쓰고 옮기면 줄일 수 있으니까 여기 The graph show that 요거. 이 그래프는 무엇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를 똑같은 내용을 내 언어로 쓰는 거예요. 패러프라이징의 가장 쉬운 단계는 단어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죠. 동의어, 반의어를 이용해서 패러프라이징 해보세요. 여러분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해보고 나서 안 될 때 제가 가르쳐드려야 아 그렇구나 이러지. 그죠? 그래 봐야 오늘 1점 만드는 거예요. 쿨하게 하세요. 쿨하게. 괜찮아요. 오늘 아랑씨 왜 인터넷으로 왔어요? 책. 그랬군요. 말, 말로 하면 되지. 그랬지. 진짜로. 한번 해볼까? 지금 영상 짜고 있는 거죠? 왜 똑같잖아. 기분 나쁜데?
음. 자, 이렇게 썼어요. 보여요? 머리통이 막고 있어서. 자, 이렇게. 처음에 정보를 삽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정보를 추가해서 삽입하거나 아니면 내용 단어를 바꾸거나 긍정을 부정으로 팔거나 덜을 구로 바꾸고 구를 덜로 바꾸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었죠. 우리 패러프라이징 요소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생각이 나면 쓰는 거고 아니면 똑같이 쓰는 건데 뭐 별 수 있습니까? 시간 10분 동안 쓰는 건데 뭐 많이 고민할 시간은 딱히 없어요. 처음에 저는 그냥 라인 그래프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 라인 그래프는 이렇게. 잠깐만 라인 그래프가 2개인가 3개인가? 그래프가 여러 개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죠? 더 라인 그래프들은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쇼나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 둘 다 거의 싱크로율이 99.9%거든요. 여기 쇼라고 써 있길래 저는 디스플레이라고 썼어요.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some changes, 그죠? 변화를 보여주죠. 이 변화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어디에서 일어나는 변화냐면 the percentage of household with electronic appliance. 이거 봤는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래프 바로 위에 패러프라이징을 해놨죠 얘네들이.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냥 위에 바꿔서 문제랑 다 똑같진 않으니까 똑같이 쓰고 아니면 여기를 풀었을 때 뭐 how many household has electronic appliance 그뭐 풀었으면 되겠죠. 여기 저를 풀었을든가 여기 아니면 퍼센테이지를 뭐 레이트로 풀었쓴다거나 방법이 있겠죠. 프로포션 이렇게 쓰든가 프로포션 이렇게 쓰든가 뭔가 여기를 변화를 주고 하우스홀드는 가구라는 거예요. 몇몇 집이냐. 그런데 뭘 가지고 있는 집이냐? 일렉트로닉 어플라이언스. 위드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관계사를 생략한 having으로서도 똑같거든요. having electronic appliance. 패러프라이징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number of hours. 여기는 hour가 들어가야겠죠. 시간은 갖고는 안 되니까. number of hours of housework per week, per house 혹은 all week 아니면 number of hours of the work 뭐 per를 어로 바꿔도 되고 그죠? 뭐 weekly 이렇게 써도 되고 뭔가 변화를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붙여야 되니까 여기 들어갈 때 저는 뭘 늘려 쓰거든요. 최대한 늘려 쓸 수 있는 만큼 못 쓰는 편인데 이렇게 during the given time period 그러면 주어진 시간 동안이라는 거죠? between A and B 아니면 from A to B 이렇게 패러프라이징이 되겠죠. 그래서 인트로를 넣은 거예요. 아 이것은 한 가구가 과연 가전 제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뭐에 변화해요? 그래서 집안일에 사용하는 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애 이렇게 2개. 그죠? 이 그래프는 무엇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Hey Siri. 아니 너 말고. 그래서 이렇게 패러프라이징을 해서 얹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Okay, I found this on the web for is greater. Check it out. 요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향한 결론이 들어가야 돼. 이것은 뭐뭐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럼 그 결과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을 알 수 있다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항상 so what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답이 나오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그럼 우리 하는 말 so what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보고 답을 줘야겠죠?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수가 전반적으로 어때요? 다 증가했어요. 다.
그죠? 이 1920년에 비해서 나중에 그 수십 년이 지난 후 2019년을 보면 모든 집 중에 지금 맨 처음에 동글뱅이 하얀색이 뭐냐면 레프리저레이터죠. 레프리저레이터는 1920년에 거의 가진 사람이 없다가 나중에 언제부터예요? 한 1980년부터는 없는 집이 없어. 모든 집에 하나 다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워싱머신은 어때요? 워싱머신 지금 없는 집이 있어요? 이거 획기적인데? 1920년에는 뭐 40% 정도 절반 중에 이 두 명 있으면 한 명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 80% 그죠? 한 5명 있으면 4명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게 뭐냐면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보이는 아이죠. 가장 급진적이지 않네요. 급진적인 거는 냉장고고 베큐um 클리너. 베큐um 클리너도 어땠어요? 1920년 당시에는 30% 3분의 1 정도. 기구 3명 있으면 가구 3명 있으면 3가구 중에 한 가구만 베큐um 클리너를 썼어요. 그런데 몇 년부터? 2000년부터는 다 있죠. 집마다 베큐um 클리너 없는 사람 없어요. 비싼 거 싼 거의 문제지 다 있어 있기는. 그 얘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는 3대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수가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죠. 급격히.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가 보통의 경우에는 연관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가구당 집안일에 사용하는 시간 수가 어때요? 1920년 보세요. 50시간 했어요. 50시간. 50시간은 전임 부부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주당 40시간 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맡아서 집안일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근데 어때요? 쭉쭉쭉쭉쭉쭉쭉 감소해서 몇 년부터요? 2019년 당시에는 10시간 정도 쓰면 됩니다. 10시간. 그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트로를 쓰고 트랜짓 될 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버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in general 이런 걸 하나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느낀 거 있죠? 우리 말한 거? 그거 여기 쓰면 돼요. 근데 여기를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결론이지만 오버롤 뷰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버롤 뷰가 있냐 없냐가 6점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5점까지는 기준이 없어. 근데 6점이 되면 이 에세이에 오버롤 뷰가 있냐 있으면 6점, 없냐 그럼 5점대예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근데 오버롤 뷰는 너무 디테일하게 숫자나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결론이잖아. 그 결론이 뭐야? 그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는 가구 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 항목 다, 세 카테고리 모두에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구에 사용하는 가사 일에 사용하는 가구의 시간도 급격히 감소했어. 이걸 쓴다는 겁니다. 몇 시간에 몇 시간을 줄었고 몇 시간에 몇 년도는 어떻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내가 이 내용을 했죠. 결론을 냈어요. 가구의 비율이 증가한다. 시간이 감소한다라는 건 여기까지 쓰고 나면 한 줄 띄고 여기다 디테일을 적으라는 거예요. 디테일. 이게 뭐냐면 내 결론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그래프에 의하면 1920년 당시 베큐um 클리너를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아니지. 리프리저레이터를 가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증가해서 1960년대 얼마까지 갔어요? 90%에 도달했죠. 90%에 도달을 하고 이후 몇 년에요? 1980년대부터는 거의 100% 모든 가구, 올 하우스홀드는 뭘 갖게 돼요? 리프리저레이터를 갖게 되죠. 이렇게 수치를 찝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증가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완만히 증가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볼까요? 라인 그래프 이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증감폭이 중요하다고 했죠. 최저점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거. 최고점. 그 다음에 증감폭. 이게 반드시 언급이 돼야 돼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 만든 그래프예요. 이걸 왜 보기 만든 그래프인데 그게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만 해봅시다. 리프리저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920년 당시에 none of household 이거 과거죠. 과거니까. 더 레이트는 gradually increased 하죠. 그죠? 증가했는데 증가하는 뒤에 대상이 붙어야 돼요. 어디까지 증가했어요? 90까지 증가했죠? 90%. in 언제요?
1960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점에 시작점은 from, 도착점은 to 이렇게 붙어요. 연도는 거의 대부분 in이에요. 달도 in이고 year도 in이에요. year도 in.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그때 on을 써요. 날짜가 정확하게 나올 때만 on을 써요. 됐지요? 그래서 증가하는 거. 그다음에 정도 차이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게 by예요. 정도 차이를 많이 쓰는 거.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여기가 최고점이야. 1930년. 그러면 여기가 지금 피크점이죠? 그죠? 그러면 이 reach 피크 썼거든요? 아니면 피크를 동사로 써도 되고 reach 피크 하면 이 피크가 뭔지 설명하고 싶죠? 붙이는 I 그다음에 여기가 뭐라 쓸까? 120? 그럼 뭐 120. 인 언제요? 1930년 이렇게. 근데 결국 전치사랑 숫자가 얼마나 잘 정확하게 붙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것도 묶어서 쓰면 되겠죠. 첫 번째 그래프에 따르면 그럼 뭐 according to the first graph 이렇게 쓸 수 있죠. 첫 번째 그래프에 따르면 according to는 정보의 소스를 밝힐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according to the first graph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고 그게 아니라 두 번째 하우스 웍에 쓰는 시간에 있어서는 그러면 뭐예요? when it comes to 이러면 쓰죠. when it comes to 뭐뭐에 있어서는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in terms of something 이렇게 쓴다거나 뭐뭐에 관해서는 뭐뭐에 있어서는 아니면 regarding도 쓰죠. regarding 그럼 이것도 뭐뭐에 있어서는 명사 아니면 concerning 이것도 뭐뭐에 있어서는 about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쓰고 아이디어 쭉 풀어쓰고 이렇게 수치가 얼마나 증가했냐 감소했냐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 정도 차이를 이야기할 때 그 기점 자체가 시간으로 잡아줘야 되죠. 여기 지금 1920년 그 다음에 1960년, 그 다음에 1980년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저라면 두 번째 라인 워싱머신 어떻게 할까요? 최저점에 해당하는 1920년 그 다음에 완만히 증가해서 1960년까지 와야 되죠. 그죠? 1960년 이후에는 그래프의 증가가 거의 미미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Stay at something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remain the same 뭐 이렇게 쓰겠죠. 똑같은 수치를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문장을 쓸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얘를 숙제로 받을 거예요. 얘를 한 편을 써오는 거예요. 쓸 수 있을까? 숙제 안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사실 우리 본 게임은 오늘 디스커전 우리 저번에 인트로 쓴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또 어려운 거 쓸 거거든요 오늘. 저번에 쓴 거 중에 하나 또 어려운 게 뭐가 있었을까요? 나 8번 말고 이것도 어려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어렵지 않았는데 내용도 못 써야 될지 생각하면 좀 어려운 게 10번? 네. 10번이요. Some people believe that responsible for individual to take care of their health. 7번 많이 쓰죠. 7번 쓸까요? 10번 쓸까요? 프레스에 7번 쓸래요? 10번 쓸래요? 10번이 어려워요. 근데 이거 왜 도중에 잘렸지? 자, 이거죠? 이거. 그럼 오늘 요거 오늘의 프레스 오늘의 에세이 주제는 요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써보고 얘기해 주실래요? 얘기를 하고 써볼까요? 의논할 시간이 필요할까요?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야겠죠?
두루두루 얘기 좀 해보시고 여러분 그 토론할 때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가끔 얘기를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무나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나의 방법을 알 수 있죠. 이게 왜냐면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느 나라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와서 그걸 쓰면 결국엔 남의 에세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시간이 이렇게 쓰면 우리 디스커션 할 때 시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되게 아까울 수 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 선생님들이 번역을 해갖고 딱 떼어놓고 그냥 써요. 저 옛날에 IELTS가 뭔지를 어쨌든 시험을 보고 가야 돼서 IELTS 학원 수업 한 달 들었는데 이렇게 뭐 하다가 교통수단에 관한 에세이 쓰는데 본인 생각을 본인이 다 이렇게 써서 한국말로 띄웠어. 이거 번역하래 1시간 내내. 그 무슨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과연 이거에 어떻게 접근해서 에세이를 써야 하지? 하나 어려웠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을 쓰는 게 맞는가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 다 생각해 놓은 걸 번역해서 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면 아깝지만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챌린징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냥 늘 말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 중에 이렇게 나이브하게 앉아서 남이 얘기하는 것만 이렇게 들어서는 될 일이 안 돼요.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항상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들리죠. 그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내 의견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해보고 내가 이렇게 설명할 때 그들이 바로 이해를 하는지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나만 믿는 사실이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지 혹은 다른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 다 끄덕끄덕해. 그럼 이 사람 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10번 해볼 거예요. 10번 하고 한 5분에서 7분 떠들고 와서 바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이렇게. 오늘 시간 내에 써서 숙제 다 내고 가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른 얘기를 해보고 오세요. 얘기해보고 오세요, 여러분. 여기 방을 열어드리고 왜냐면 이제 뭐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적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 스타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건강을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 이거죠. 하나는 individual responsibility래요. 그다음 하나는 government responsibility다. 여러분 그거 안 해요? 토플 라이팅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 영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하나는 극단적인 논리를 펼쳐요. 극단적인 논리를 뭐 도아니면 뭐다라는 식으로. 근데 생각보다 유럽 거는 우리랑 사고방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사고방식도 비슷하고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대로 말해도 엔간히 맞거든요. 그래서 막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죽는다, 막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만약에 그 학교에서 여러분을 떨어뜨리면 엄청난 손실이 있는 것처럼 나를 포장해야 된대요. 하버드 같은 거 지원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나를 안 뽑을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어필을 하는데 똑같은 레주메를 가지고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 넣으면 그이거든요. 얘는 모더레이션을 모르는 아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은 스스로에 대한 뭔가를 막 이렇게 좀 포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겸손하게 포장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는 미국 지원할 건데 하지만 시험은 IELTS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게 포장이 될 수 있는 정도로 그냥 무난하게 말이 되게 말하면 엔간하면 다 통해요. 이게 individual responsibility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너무 당연해서 할 말이 없어. 왜요?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책임져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이트로 가면 더 이상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개인들이 담배 피는 거 허락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더 이상 논리가 설명이 불가해요. 내가 권리 있는 거를 어떻게 설명하냐고. 천부 임금도 시작할 거예요. 프랑스 혁명에 그 논리, 권리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요. 브레이크다운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 이것이 개인의 responsibility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 모든 사람의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실용적으로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나라가 경찰도 아니고 쫓아내면서 아니 김성근 씨 어떻게 밥을 3끼나 먹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잘 하는 거지. 그 생활 패턴에 따라서 different lifestyle. 각각 다른 스타일이 있고 다른 패턴 오브 라이프가 있어요. 이거를 정부가 하나하나 다 규제하고 확인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사실상. 그리고 그 모든 디테일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나죠. 내가 3시에 밥 먹어야 돼. 그럼 3시에 밥 먹으니 나한테 문자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3시 밥 먹으세요. 이러고. 그런 게 모든 게 개인이 체계적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국가가 하는 거 입장에서는 unpractical하고 impossible한 일이고 그리고 조금 더 efficient하게 확인할 수 있죠. efficient하고 effective하게. 예를 들면 나는 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서 줄이고 나는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하고 뭐 나는 운동도 이런 운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알아서 내 필요에 맞춰서 내 니드에 맞춰서 내 원치에 맞춰서 사는 거. 내가 나의 삶을 디자인하듯이 개인이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왜냐면 내 삶, 그래 더 즐거운 삶을 사니까. 내가 할 때 더 이피션트하고 이펙티브 할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나에게 가장 그죠? 나의 니드를 맞출 수 있죠. Meet my needs and wants.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걸 잘 맞춰서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이 뭐 스스로의 몸을 챙기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본인이 enjoy가 보통 향유하다라는 말 하죠. Enjoy one's life better. 누군가의 삶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이런 거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아니야. 국가가 있으면 좋겠어. 국가의 책임도 없지 않아 라고 말해야 돼요. 개인의 건강, 국가의 책임. 되지요? 살찌는 거 막 이런 거요? 그래요? 근데 이제 봐봐요. 디스커션 에세이에 두 바디가 썸이 얘기하고 어더를 얘기하는 거긴 한데 내가 이미 바디 원에서 이피션트하고 이펙티브 하다라고 바디 원에 논리를 세웠어요. 근데 바디 투에서 그걸 또 반박해. 그럼 내 스스로 내 논리를 까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본인의 니드와 원치를 본인이 잘 아니까 모든 사람이 근육을 벌크업하는 걸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누구는 뭐 크로스핏 같은 벌크업을 원할 수 있어. 누구는 리인한 바디를 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나라에서 다 같이 뛰어가고 헤비 들어 올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잘 아는 내가 스스로 디테일을 챙길 수 있다고 이미 여기서 말했잖아요. 여기서 효과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건드리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이 나와야 돼요. 원만하게 조절해도 괜찮아요. 국가가 개인의 건강을 좀 돌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여기쯤 들어갈 것 같아요. 메인 아이디어급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이것도 두 번째 바디의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생산성, 국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련 지식이라든지 관리 정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으니 그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죠.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담배 피는 거 이런 거. 국가가 한 명 한 명 쫓아내면서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면 뭐예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악을 에듀케이트 한다거나 알게 한다거나 아니면 비만도 그렇죠. 본인이 모르고 자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건 비만이에요. 이거 신경 써서 밥 음식 조절해야 돼요. 담배 피는 거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담배 피면 안 돼요. 이게 뭔가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거를 에듀케이티드하고 하는 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raise awareness 이런 거. 인식을 제고해야 돼. 이것을 해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래서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는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슈거리 드링크 같은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개개인을 컨트롤하진 않지만 누구를 컨트롤하죠? 인더스트리를 컨트롤하는 건 누가 해요? 국가가 해요. 만약에 무슨 염료 같은 거 들어가 있는 몸에 안 좋은 음식 같은 거 막 먹어요. 이거 누가 컨트롤해요? 국가가 컨트롤해요. 인더스트리를 압박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이건 국가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무언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개개인도 행동을 해야 되지만 인더스트리가 변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 경우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버먼트라.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이 건강한 삶을 살겠다고 작정했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만들고 뭐 짐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그 방법을 가르치고 하는 거는 정부가 도와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야, 네 몸인데 네가 챙겨서 알아서 해야지라고 그냥 둘 수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뭐에 도움이 되냐? 궁극적으로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죠. 잔소리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인 한 명 한 명이 건강해진다면 국가의 생산성도 높아질 거고 요즘에 사회에서 안고 있는 뭐 비만이라든지 청소년 비만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하면 사회적인 비용이 감소하겠죠. 메디컬 인슈런스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비만이 제1의 질병이라고 말한 넘버원 킬러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에는 암하고 비만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스트로크 이런 거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제너럴 헬스 레벨이 올라간다면 소셜 코스트가 감소하겠죠. 그죠? 인슈런스 비용이 덜 들 거잖아요. 병원에 덜 갈 테니까 국가에서 그걸 후원하는 이런 비용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냥 막연하게 건강한 사회가 좋으니까요가 아니라 이게 국가의 경제라든지 국가의 어떤 행정에 직접적인 연관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야 된다,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오겠죠. 소셜 코스트, 인슈런스, 메디케어비가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디비주얼의 두 번째 에펙티브는 너무 결론적이고 왜요? 뭐가 더 효과적인 거냐를 따지는 것 중에 인디비주얼이 너무 적어간다. 근데 이미 에펙티브하게 효과적이다라고 제시해버리면 결론이 나와버리는 왜요? 여기 이미 개인이 하는 게 사의 결론, 어덜의 결론, 결론이 내 결론. 얘가 이게 없으면 나오면 안 되는 거다. 얘가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검사가 나와서 저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은 각자 얘기하고 나는 내가 판사인데 내가 결론 내리자면 이렇게 죽이자. 살리자. 근데 나중에. 이건 얘네 결론. 이건 얘네 결론. 이피션트 이펙티브 얘기를 왜 한 거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다가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를 케어할 수 있다고요. 이게 효과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게 효과적이다가 아니라 니드 앤 원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을 뺐는데 내가 나는 아침을 많이 먹는구나. 그러면 아침을 좀 줄여야지. 나는 물 안 먹는구나. 물을 더 많이 마셔야지. 내가 스스로 더 잘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맨날 페이퍼 들고 와서 몸무게 올라가 보세요. 3kg 빼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무조건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요소잖아요. 나 스스로의 나의 삶의 방식이나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잘 아니까 내가 더 효과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된 것 같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뭔가를 막 썼어요.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이거 뭐냐면 여러분 요리 이제 돌아가서 마스터 셰프 할 건데 재료를 얹어드린 거예요. 쇠고기도 올려놓고 뭐 랍스터도 올려놓고 조개도 올려놓은 거거든요. 요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요리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지금 소고기 된장국을 끓이고 싶어요. 그럼 거기 랍스터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논리에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할 때 들어갈 내용의 흐름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다 잡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고 나의 논리상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빼고 나머지 내용. 나 여기까지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예시를 들고 싶어요? 그럼 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디서 비만에 관한 뭔가를 읽었는데 그걸 여기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넣고. 필요한 거 빼고 넣고 빼고를 본인이 조절해서 저한테 5문장 내에 이들의 입장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정부의 리스폰스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데 사실 무슨 연구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개인들은 이러이러한데 왜냐면 이러이러하다고 했고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그러이러하다. 요거를 5문장 내에 본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 줄 띄고 결론 어떻게 쓴다고요? In conclusion, I think on balance that 내 주장. 이거 둘 다 섞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쪽에 붙으세요. 한쪽에. 내가 보기에는 개인이 맞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엔 정부가 맞는 것 같다. 애매하게 섞어서 네 말도 내 말도 아닌 것보다 적어도 한 번쯤은 내가 굳이 골라야 한다면 어디가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몰아서 쓰세요. 세 줄 쓰는 거예요. 결론에서는 예시가 나오지 않아요. 결론은 예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하다. 선생님 저 결론에 들어갈 문장이 이미 바디에 있는데요. 괜찮아요. 패러프라이징에서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요? 자,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웨이 어떤 방법으로 인디비주얼 이렇게 근데 뭐 언어를 그대로 있든 뭐 에듀케이션이 필요해. 보통은 한쪽으로 붙여 쓰라고 말하는데요. 저보고 이거 쓰라고 하면 저는 정반합으로 쓸 것 같긴 해요. 큰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노력 없이는 그게 아무리 있어도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정부가 교육을 하고 뭐래도 결국에는 본인의 몸을 알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해야 바뀌는 거니까 그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선택을 하자면 개인의 노력이 더 필수적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말을 할 것 같아요. 네네. 한쪽에 붙이는 쪽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쓸 건데 50분 동안 태스크 2만 써보겠습니다. 태스크 2만. 그리고 나머지는 태스크 1을 써오는 걸 숙제로 드릴게요. 그게 좋겠죠? 두 편을 다 어디로 써는 것보다. 자, 종이를 꺼내보시고 지금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0분 동안 한 편을 완결해서 그 자리에서 걷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치워버릴 거예요. 오늘은. 준비. 시작. 네, 타이핑하셔도 돼요. 이름만 쓰세요. 이름 안 쓰시면 안 됩니다.